2019년 1월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또 여러 신제품들이 튀어나왔죠. 개인적으로 이번엔 좀 마땅한 게 없어서 무려 8분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노트북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트북은 구경하기 어렵죠. LG가 15.6인치 노트북과 비슷한 크기를 지닌 17인치 노트북 LG 그램 17을 내놨습니다. 이전처럼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몸통은 밀스펙 810G 인증을 통과했고 상판에 박혀있던 별로 이쁘지 않은 LG 로고는 과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만으로 큰 변화이긴 합니다. 삼성과 한성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썬더볼트 3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고속 충전은 물론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외장 그래픽 eGPU 연결도 가능합니다. 차별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은 16:10 비율의 IPS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거죠. 기존 FHD 해상도를 지녔던 그램보다도 더 커진 해상도를 갖게 됐습니다. 문서, 디자인, 코딩 작업에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최대 밝기는 300니트, 일반적인 용도로는 전혀 문제 없지만 아주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평범한 거예요. 무게는 1340g, 두께는 17.4mm, 무겁고 두껍다고 욕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6인치 크기의 17인치 제품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크기는 72Wh, 한 번 충전으로 최대 밝기 50% 기준 19.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냥 8시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주요 사양은 i3, i5, i7 등등의 모델로 나뉩니다. 가격은 194만원부터 최고 23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LG 로고가 사라진 그램, 극강의 휴대성을 제공하는 17인치 노트북을 원하는 사용자라면 정말 매력적인 노트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15인치 그램을 구입하는 게 지갑을 방어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LG 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삼성 노트북 9 Always는 어떨까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재단장한 2019 버전입니다. 삼성 노트북 경우 워낙 비슷한 이름에 펜을 넣었다 뺐다 지 멋대로라 이제 뭐가 뭔지 헷갈리는 시점입니다. 외장 그래픽 들어간 15인치만 소개하겠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싱글쉘 바디가 적용된 노트북 9입니다. 이전부터 이 녀석도 튼튼했습니다. 조약돌같이 부드럽게 깎인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이죠.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위스키 레이크가 탑재됐다는 것, 일반 마이크로 SD 카드보다 훨씬 빠른 UFS 카드 슬롯을 제공한다는 것, 기가 와이파이 탑재, 이 정도가 가장 큰 변화점입니다. 사실 바로 이전과 큰 차이 느끼기 어려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환영할 만한 변화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입니다. sRGB 95%의 세격을 지원하는 리얼뷰 디스플레이는 최대 500니트의 밝기 값을 가졌습니다. 그램보다 무려 200니트 더 밝습니다. 허나 일반적인 16:9 비율 FHD 디스플레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시스템 사양은 최상위 모델 기준 8세대 인텔 코어 i7 85656, 온보드 16GB LPDDR3, 1T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이전 모델은 DDR4였는데 DDR3로 역주행 중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 지포스 MX150 외장 그래픽을 내장했다는 점은 칭찬해줄만 합니다. 딱히 좋은 그래픽 카드는 아니지만 인텔 내장 그래픽보다는 낫습니다. 배터리는 75Wh,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9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무게는 1290g, 두께는 15.4mm로 그램보다 살짝 가볍고 살짝 얇습니다. 하지만 15인치죠. 가격은 최대 240만원, 역시 비쌉니다. LG, 삼성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크기의 이 무게 대안이 딱히 없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 둘 다 아니라면 그냥 맥북을 살 것 같아요. 극강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 단연 애플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3.5mm 이어폰 포트를 제외시켰고 맥북에는 썬더볼트만으로 힘 빡 주고 기존 마니아들에게도 적지 않은 정신적 타격을 줬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혁신적인 손절. 그래서일까요? 중국 메이주가 애플보다 더 과감한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보이는 구멍이란 구멍은 전부 삭제한 스마트폰 메이주 제로를 공개했습니다. 세라믹 유니바디로 제작된 이 녀석은 이어폰 포트는 물론 충전 포트, 볼륨, 전원 버튼, 유심 슬롯, 스피커 구멍까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극강의 손절 테크입니다. 모든 버튼은 가상 압력식으로 작동되며 더 이상 유선 연결 충전은 불가능해졌지만 18W의 고속 충전이 함께합니다. 이심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처럼 물리 유심핀을 끼웠다 뺐다 할 이유가 없어졌고 M사운드 2.0 기술을 내장했습니다. 약 6인치 OLED 디스플레이 전체를 진동판으로 활용해서 소리를 출력해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지원하고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0, 보다 정확한 사양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중국 우선 출시라는 겁니다.
극강의 미니멀리즘, 구멍 없는 스마트폰을 기다려왔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라면 다른 헌신적인 사용자들의 리뷰를 기다려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갖고 싶은 제품, 아니 신발입니다. 저처럼 신발끈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신발이죠. 나이키 어댑트 BB. 2016년 11월 출시된 하이퍼 어댑트 1.0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출시되는 신제품인 겁니다. 물리 버튼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발끈을 묶거나 풀 수 있는 스마트한 신발입니다. 단지 묶고 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발 내부에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센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나이키 앱과 연동해서 피트니스 트래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스마트 웨어러블들처럼 사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은 물론 맞춤 설정까지 가능하죠. 실제 농구 중에도 사용자의 발 컨디션에 맞춰 자기 스스로 느슨해지거나 조여지는 등 살아 숨쉬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의 망토처럼. 물론 그렇게까지 영리하진 않을 겁니다. 배터리는 당연히 신발 내에 포함됐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고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약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배터리가 터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많은 선수들이 신고 다니는 걸 봐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댑터 BB는 2월 17일 출시되고요. 가격은 $350, 한화로 약 39만원,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구입할 돈으로 미래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딱히 그런 경험이 필요 없다면 그냥 플스를 구입해서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 버전을 즐겨보세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여하튼 just do it, 나이키. 마지막 제품은 운동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스마트 캐틀벨. 3축 자이로스코프, 3축 가속도계, 6축 MES 모션 센서 등을 박아넣은 스마트 캐틀벨입니다. 자체 앱과 연동으로 사용자가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물론 관련 트레이닝 방법까지 동영상으로 모두 알려주는 친절함까지 갖췄습니다. 거치대에 올려놓고 버튼만으로 단 3초 만에 5.4kg부터 최대 19kg까지 무게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거치대에 올려놓은 5개의 바벨에 캐틀벨 껍데기를 씌우고 버튼을 누르면 바벨이 원하는 무게에 맞춰 적재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무게를 알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와 함께하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일 동안 운동을 할 계획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참입니다. 보통 무게별로 구입하는 캐틀벨이기에 공간 절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출시는 되지 않았기에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349, 한화로 약 38만원이라는 가격이 어쩌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겠네요. 평범한 일반 캐틀벨과 비교하면 한없이 비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유용한 캐틀벨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입하거나 나이키 어댑터 BB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나 눈에 띄는 몇몇 제품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이키 신발이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구도 안 하는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막 끝내고 테크5부터 간단히 편집 후 업로드합니다. 아직 작업실, 거실 전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많이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마음처럼 살 수 있었다면 아마 전 부자였을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렇습니다.